여러분 안녕하세요, 삐맨입니다. 오늘은 데스노트 속 죽음들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당연히 물리적으로 잔인하게 죽임당한 것도 중요하지만 그거 이상으로 좀 보고 나면은 얘가 불쌍하다 싶은 것들도 그렇고, 데스노트라는 소재 자체만으로도 독특한데 그 독특한 걸 정말 잘 활용한 죽음들까지 정리해보려고 합니다.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테스트로 한번 죽여본 시부이마루 타쿠, 시부타쿠오, 시부이 타쿠오, 시부이마루 타쿠오 중 이름이 하나인 폭주종입니다. 얘는 당시 라이토가 데스노트가 진짜인지 검증하기 위해서 편의점에 서서 이름을 적는 인물인데요. 사고사라고 사인을 정하자 조금의 시간이 지난 후에 덤프트럭에 치여서 사망합니다. 덤프트럭에 치였으니까 꽤 잔인하게 죽은 건데, 라이토에게는 데스노트가 진짜라는 것과 사인을 정하는 것까지 알아낸 건 물론 이 일을 계기로 약간의 고민을 한 뒤에 썩어 빠진 세상을 구해야 한다는 이상한 결론에 도달하게 됩니다. 두 번째로 주목해볼 수 있는 죽음은 바로 마약 중독자이자 강도인 코다 키이치로입니다. 아마 이름보다는 이 흉악한 얼굴이 더 기억나실 텐데요. 당시 라이토는 코다 키이치로를 이용해서 데스노트의 능력의 실전 테스트를 하는 건 물론 자신을 미행하는 FBI 요원 레이 펜버의 정보를 확실하게 빼내기까지 했습니다. 가장 놀라웠던 건 앞서 말했던 단순한 사고사가 아니라 매우 장황하게 서술된 죽음의 방법이 모두 실행되었다는 것과, 버스의 승객은 물론 자신의 신변까지 위험에 빠뜨리기까지 해서라도 미행하는 사람을 알아내고자 한 라이토의 승부사 기질과 창의적인 살인마로서의 재능을 보여주기도 한 죽음입니다. 세 번째는 레이 펜버, 그리고 일본의 키라를 수사하기 위해 들어온 총 12명의 FBI 수사관들의 죽음입니다. 우선 나머지 11명을 죽이는데 이용된 레이 펜버는 이미 지하철을 타기 전부터 라이토에 의해 죽음이 결정된 상태였는데요. 레이 펜버의 죽음이 서술된 걸 확인해보면 신주쿠 지하상가 안에 커피 전문점을 지난 뒤 아마노테선에 탑승하고 그 차량에 내린 후 3초 후에 사망이라고 쓰여 있습니다. 다시 말해 레이 펜버는 자신이 충분히 의식을 갖고 행동하고 있었지만 그것조차도 데스노트에 의해서 조종당하고 있던 중이었다는 거죠. 어쨌든 이렇게 조종당하고 있는 레이 펜버를 더 제대로 활용하기 위해서 라이토는 직접 레이 펜버의 바로 뒤에 서서 협박을 시도했고, 미리 준비해놓은 이름만 써넣을 수 있게 빈칸을 뚫어놓은 종이들을 이용해서 자기 손을 더럽힐 필요가 없는 건 물론 레이 펜버에게 직접 11명의 동료 FBI 요원들을 모두 죽이는 드라마틱하면서도 정말 비극적인 죽음이 실행됩니다. 물론 이 세 번째 죽음은 라이토로서는 제대로 한 방을 먹은 미소라 나오미라는 여성과의 만남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네 번째는 방금 언급했었던 미소라 나오미입니다. 미소라 나오미는 라이토를 미행하고 라이토에 의해서 사망한 레이 펜버의 약혼녀인데요. 전직 FBI 수사관이었기 때문에 뛰어난 통찰력을 갖고 있는 미소라 나오미는 자기가 의심을 하고 있는 것들을 라이토 앞에서 모두 주장을 펼쳤고, 라이토가 당황할 만큼 정확하게 키라에 대해서 추론해냅니다. 이에 라이토는 이 여자가 하는 말이 수사기관에 들어간다면 자기가 가장 유력한 용의자가 된다는 걸 인지하게 되었고, 호감형 외모와 말빨로 미소라 나오미를 홀려서 이름을 알아내려고 합니다. 그리고 라이토는 자기가 이름을 알아냈다고 확신한 순간 류크의 기분 나쁜 웃음소리, 그리고 40초가 지나도 실행되지 않는 노트의 효력에 미소라 나오미가 가명을 썼다는 사실을 알아내서 더더욱 똥줄을 타게 만듭니다. 말빨과 머리만 써서 웬만한 건 다 해결하는 라이토가 순간 힘으로 뺏어버릴까 하는 고민까지 했다는 건 정말 놀라운 장면인 것 같은데, 그래도 결국 라이토는 말빨로 미소라 나오미를 홀려냈고 결국 본명을 들킨 채로 미소라 나오미는 자살을 하러 가게 됩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건 라이토가 승리감에 취해 있을 때 드러나는 약점이 처음으로 여기서 보였다는 건데요. 바로 아직 40초가 지나지 않은 상황에서 미소라 나오미에게 키라니까 라고 대놓고 이야기하는 부분입니다. 데스노트의 결말까지 다 보신 분들은 완벽주의자인 라이토의 가장 큰 허점이 여기 있다는 걸 아실 것 같습니다. 다섯 번째는 라이토가 공부하면서 죽인 인물들인데요. 사실 여기서 죽은 인물들은 만화에서 이름이 다 안 나올 정도로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당시 상황은 라이토가 키라일 수도 있다고 잠정 결론을 내린 엘이 라이토의 온 집안에 카메라를 설치한 거였는데, 뭔가 집안 전체에 이상한 낌새가 있다고 느낀 라이토는 자신이 매우 지극히 평범한 고등학교 3학년 남자일 뿐이다 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최선을 다합니다. 하지만 압권인 부분은 바로 콘소메 맛 감자칩 안에 있었던 소형 TV를 이용해서 범죄자의 이름을 확인하고 미리 준비해둔 데스노트 조각을 이용해서 과자를 먹는 척 이름을 적는 장면이었는데요. 아무리 봐도 현실적으로 불가능할 것 같지만 그 와중에 또 라이토니까 되지 않을까 싶은 장면이었습니다. 결국 이러한 라이토의 신적인 행위는 엘의 의구심까지 달아나게 하는 것과 동시에 키라가 정말 이 안에 있을 수도 있다는 위화감을 남기기까지 합니다.
여섯 번째는 몇 안 되는 범죄자가 아닌 사망자인 경찰 우키타입니다. 우키타는 라이토가 아닌 두 번째 키라 미사가 사신의 눈을 갖고 제멋대로 벌인 죽음이었는데요. 라이토가 세상에 또 다른 노트가 있다는 걸 확실하게 인식하게 된 사건이자 두 번째 키라는 너무 무식하고 무리하게 행동한다고 단번에 판단에 내리기까지 합니다. 물론 당시 노트의 존재에 대해서 모르는 엘조차도 이번 키라는 조금 다르다는 걸 인식할 정도였습니다. 당연히 라이토 입장에서는 미사가 골 때릴 수밖에 없었던 건 무리하게 라이토를 만나러 오는 건 물론 자신의 수명을 반토막으로 깎아서라도 라이토에게 자신을 희생하고자 한 고마운 존재이기도 했지만 엘에게 의심가할 만한 행동을 최대한 하지 않으려고 한 라이토의 노력 따위는 안중에도 없는 듯이 라이토에게 엄청 곤란한 상황을 닥치게 했습니다. 일곱 번째는 시간이 조금 지나서 라이토도 미사도 아닌 다음으로 노트의 새로운 주인이 된 요츠바 회사의 히쿠치입니다. 히쿠치는 세상을 바꾸겠다는 라이토나 라이토만을 위해 노트를 사용하는 미사와는 다르게 온전히 자신의 경제적 이익을 위해서 경쟁 기업들을 몰락시키는데 노트를 이용한 케이스입니다. 저는 사실 히쿠치가 가장 현실에서 존재할 법한 악당이라고 생각했는데 아무튼 히쿠치의 죽음은 라이토의 천재적인 장기 계획을 성공시킨 마지막 퍼즐이기도 했고 라이토는 키라라는 엘의 논리를 전면으로 박살낸 죽음이기도 합니다. 거기에 이 일을 계기로 엘은 오히려 자신이 라이토에게 감시당하는 것 같은 기분으로 수사를 진행하기도 하고요. 여덟 번째는 데스노트의 이야기의 판도를 완전히 바꿔놓은 엘과 와타리의 동시 죽음입니다. 초반부터 이 둘의 죽음을 바래왔던 라이토는 키라가 아니라는 걸 엘이 인정한 상황이 가장 죽이기에 적합하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러던 와중에 미사를 끔찍히 아끼는 사신 램이 직접 나서서 엘과 와타리의 본명을 노트에 적어버립니다. 당연히 이 둘은 심장마비로 사망하게 되었고 거기에 라이토를 심적으로 압박하던 사신 램마저도 인간을 위해 노트를 사용했기 때문에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고로 라이토 왕국이 될 수 있는 최적의 상황이 만들어진 건데 당연히 누구에게도 의심받지 않은 라이토는 이 일을 기점으로 키라와 엘 두 가지 이름을 모두 갖고 활동할 수 있게 됩니다. 아홉 번째는 라이토의 아버지 야가미 소이치로의 죽음입니다. 당시 엘의 후계자들 중 한 명이었던 멜로가 데스노트를 탈취한 상태였는데 이걸 다시 탈환하기 위해서 소이치로는 기꺼이 자신의 남은 수명의 반을 바쳐서 상대방의 이름과 남은 수명을 확인할 수 있는 사신의 눈을 받게 되었는데요. 자신의 아버지의 수명의 반이 날아간 상황에서도 말릴 생각은커녕 집단에는 냉정하게 행동한답시고 바로 수긍합니다. 거기에 아버지가 이 작전 이후 총에 맞아서 죽음을 눈앞에 두고 있는데도 울부짖는 연기까지 합니다. 이거는 소이치로의 죽음 자체가 의미가 있고 없고를 떠나서 라이토가 갈 때까지 갔다는 걸 증명한 대표적인 죽음인 것 같습니다. 열 번째는 라이토의 허점이 되어버린 완벽주의자 미카미테루가 죽인 수많은 사람들입니다. 미카미테루는 범죄자라는 범주를 넘어서 탐욕스럽고 자신의 시각에서 조금 어긋나는 인물들을 죽인다는 게 가장 무자비한 점인데요. 하루에 정해진 양만큼의 인간을 데스노트에 빼곡하게 써버린다는 것도 그렇고 남은 수명의 반을 날려서 사신의 눈을 얻어서까지 키라를 도우려 하는 등 라이토로서는 가장 믿음직스러울 수밖에 없는 부하였습니다. 물론 이 모든 미카미테루의 완벽에 가까운 행동들이 결국은 라이토에게 함정으로 돌아온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11번째는 다른 인물들에 비해서 비교적 평범하게 사망한 멜로입니다. 멜로는 미카미테루가 결정적인 실수를 해서 라이토의 실패를 불러올 수 있었던 가장 의미 있는 죽음이었다고 할 수 있는데요. 많은 부분을 자의적으로 판단하는 미카미테루가 돌발 상황이 발생한다면 뭔가 변칙적인 행동을 할 거고 그게 키라를 잡는 데 큰 포인트가 될 거라고 생각한 멜로가 판단을 해서 행동으로 옮긴 겁니다. 물론 그 결과로 멜로는 죽게 되었지만 데스노트의 마지막 대결, 즉 라이토가 키라임을 밝혀내는 와중에 니아가 직접 멜로가 없었다면 엘을 뛰어넘지 못했을 거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큰 역할을 해냈습니다. 재밌는 건 라이토도 이 장면에서 니아에게 멜로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나서야 아차 싶었다는 듯이 생각하기 때문에 정말 제대로 한 방을 먹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12번째는 역시 주인공인 야가미 라이토입니다. 라이토의 죽음의 방법은 매우 일반적이라고 할 수 있는 노트에 적혀서 40초 뒤에 심장마비로 사망인데 정신적으로 바닥을 맛보고 그 자존심 세고 지기 싫어하는 라이토가 자신이 키라라고 인정하는 것은 물론 바닥에 기면서 빌빌대는 것까지 보여줍니다. 하지만 가장 통쾌하면서도 불쌍했던 거는 역시나 마지막 희망이라고 생각한 류크에게 여기 있는 사람들을 모두 죽여달라고 부탁하자 되려 라이토의 이름을 적어버린 건데요. 노트에 자신의 이름이 적히는 걸 보고도 아무것도 할 수 없으며 찰나 같은 40초가 눈앞에서 지나가는 걸 봐야 하고 더욱이 죽음 이후에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알고 있는 라이토였기 때문에 가장 처절하고 비굴한 죽음이 아니었나 생각해봅니다.
네, 그래서 여기까지가 제가 정리해본 데스노트 속 죽음들이었습니다. 당연히 이것 이외에도 많은 죽음들이 있었기 때문에 모든 걸 보고 싶다고 해야 될지는 모르겠는데 아무튼 나머지 죽음들까지 알고 싶으시다면 원작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였습니다. 재밌게 보셨다면 추천과 구독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삐맨이었습니다.